실손보험을 포함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한 건 이상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 보는 금융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취의 최인석 지점장입니다. 누구나 1순위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어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이 실손보험 그리고 암보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필수보험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의 갱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죠. 최근에 나왔던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료 폭탄 현실로 빅4 최고 19.6% 인상 확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빅4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이렇게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4회사의 인상률을 뜻하고 있는데요. 19.6%라는 게 연 19.6%니까 3년 갱신 또는 5년 갱신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인상폭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요 보험사들 손실 크다며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갱신보험료가 기대치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고령 가입자분들은 2배에서 3배 뛴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실손갱신을 가시는 분들은 이 고지서라는 거를 한 달 전에 받게 되시는 건데 벌써부터 갱신 고지서를 받고 놀라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입할 때는 고작 만원, 2만원 밖에 안 하던 이 보험료가 5만원 이상 또는 10만원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요새 생기고 있거든요. 이는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가입 당시에는 약 40대 또는 30대이셨던 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서 이 갱신폭이 점점 더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4회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을 한번 보니까요. 삼성화재는 구실손보험의 경우에 19.6%, 그리고 표준화 실손은 13.6% 인상되고요. 현대해상은 18.2%, 11.1%, 그리고 KB손해보험은 19.5%, 12.1%, DB손해보험은 17.5%, 11.9% 이런 식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보다 특히나 노후에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요. 얼마 전 또 기사를 보니까 부부 노후 의료비가 연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인당 약 490만원 정도를 쓰기 때문에 2명을 합치면은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의료비 지출로 쓴다는 건데요. 노후에 얼마 안 되는 연금을 받아서 다 의료비 지출로 나가게 될 판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정을 해볼게요. 매년 15%씩 실손보험료가 갱신돼서 인상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50세 남성을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월보험료가 3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15%씩 인상하게 되면요. 5년 뒤에는 약 2배 정도씩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되는 건데요. 왜냐면 이 실손보험료는 갱신이 복리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 후인 55세가 되면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가 되는 거고 10년 후 60세가 됐을 땐 12만원, 15년 후 65세가 됐을 땐 24만원, 20년 후 70세가 됐을 때는 무려 지금보다 16배인 48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60대, 70대 때 특히나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이 실손보험료 갱신을 부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노후 의료비를 책임질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 보험료 부담 없이 나의 노후 의료비를 책임져줄 3가지 보장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진단비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은 암이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암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심장이나 뇌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다 보니까 이러한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망까지 가게 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2위, 3위의 사망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비를 봤더니 암은 종류별로 편차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3천만원 내외 정도라고 하고요. 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내외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정특례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중증질환에 발병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산정특례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산정특례제도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암의 경우에는 5년 동안 5%, 그리고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수술 입원을 하게 됐을 때 30일 동안 5%만 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서 말하는 5% 본인 부담금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5%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를 시행했을 때는 전액 다 나의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질환을 예를 들었을 때 이 치료비로만 쓰시는 게 수천만 원에서 억 이상을 쓰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있죠. 그래서 치료비나 생활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이 진단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진단비의 경우엔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최초 1회만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질환에 걸렸을 때는 보험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면에 수술비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반복 지급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뿐만 아니라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이 보장 범위가 폭넓게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 특약이 꼭 필요한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비 대비했을 때 수술비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상대적으로 얼마나 저렴한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면요. 여기 모 보험회사 40세 여성을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 보장 금액을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뇌혈관 진단비의 월 보험료는 10,000원을 넘어가지만 수술비는 그의 반의 반값인 2,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비는 한 번만 지급되고 끝나지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죠.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비 특약 중에 많이 가입하시는 종수술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1종부터 5종까지 보험회사에서 분류해 놔서 그 각 항목마다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내장이라든지 용종 제거와 같은 노후에 많이들 수술하시는 다빈도 수술뿐만 아니라 큰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 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다가 내가 용종 하나 제거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노인성 질환에 걸려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종수술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비들을 보완을 하시면은 진단비와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든든하게 노후를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후유장애라는 항목인데요.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이 후유장애 특약은 역시나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여러분들이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항목은 총 13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해주는 게 후유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치아가 결손됐을 때나 허리 디스크가 생긴다든지 혹은 노후에 나이 들어서 치매 발병하게 되는 등 이러한 항목들을 후유장애에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서 시력이 안 좋아진다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췌장암과 같은 이런 장기의 암에 걸려서 문제가 생겨서 절제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급률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든 상해나 재해로 인해서 다쳐서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수술을 했을 때 후유증 같은 게 남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생기는 이런 후유증들을 후유장애 특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입한 보험에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이러한 것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은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비갱신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은 경제활동기 때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노후에는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실손보험이 이 갱신이라는 가장 큰 단점 때문에 우리의 노후 의료비를 위협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너무 갱신이 많이 돼서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내 보험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는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